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청년들 염정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장님들께서 세금만큼이나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직장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들은 급여를 받으시는 근로자분들이시고요. 뿐만 아니라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법인에서 급여를 받아 가시잖아요. 이분들도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면서 이제 직원을 채용하신 사장님들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십니다. 건강보험료의 두 번째 유형으로는 지역가입자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분들로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면서 직원을 채용하지 않으신 1인 사장님들이 되시겠습니다. 직장가입자에서 근로자분들은 월 급여가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급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이 건강보험료는 근로자분들이 100%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로자분은 50%, 나머지 50%는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설정하고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설정된 급여를 기반으로 해서 건강보험료가 나오는데요. 이 대표님들의 건강보험료도 본인이 50% 그리고 법인이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직원을 채용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신 사장님들인데요. 이 사장님들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조금 특별합니다. 일단 사장님들은 본인의 급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서 다음 해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고요. 이 자료가 10월 달에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12개월로 나눠서 직장인들의 급여와 마찬가지로 월 소득 금액을 확정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사업하신 사장님들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기준금액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채용하신 근로자분들 중에 가장 급여가 높은 근로자의 급여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1년이 지나고 나서 사장님의 소득금액이 확정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장님이 기존에 납부하셨던 직원 급여 기준으로 납부하셨던 금액과 실제로 발생한 소득 기준으로 정산을 해서 큰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를 확정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들은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사장님들이십니다. 이 사장님들은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장님이 갖고 계신 이제 토지라던가 아니면은 건물이 있으신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일단 소득은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넘어가게 되고요. 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신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자료가 지자체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과 이 재산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처음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지금 신고된 소득 금액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계실 텐데요. 첫 해가 지나고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과 재산 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1년치 보험료에 대해서 한꺼번에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굉장히 클 텐데요.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최대 12개월까지 이제 분납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장님들께서 건강보험이 세금만큼이나 부담된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건강보험은 세금처럼 다양한 공제감면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제도를 활용하신다고 하면 그 부담을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시는 방식이 있으신데요. 직장 가입자든 지역 가입자든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소득 전체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신단 말이죠.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월 소득에 대해서 상한액이 있는데요. 이 상한액이
1억을 벌더라도 보험료 전체가 부과되기 때문에 거의 상한액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이거든요. 이때 대표님이 버신 소득을 다시 사업에 재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법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시면서 대표님이 실제로 필요하신 금액은 이제 급여로 가져가시게 되면 급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보험료를 감소시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소득조정 신청이 있는데요. 이 방식은 사업이 잘 돼서 소득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시는 사장님들보다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소득금액이 감소했다. 아니면 올해 중에 휴업, 폐업을 했다라고 하시는 사장님들이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소득에 대해서 이제 고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년의 소득이 확정이 되면 다음에 5월 달에 소득세 신고가 들어가고 그 자료가 이제 11월 달이 되어서야 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소득이 감소한 사장님들은 다음해 11월이 되어서야 이 감소한 소득 금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데 소득조정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다음에 5월 달에 소득이 감소했다고 소득세 신고가 들어가면 이 소득조정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소득조정 신청을 한 시기부터 이 감소된 소득금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에 소득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신 사장님들은 전년도에 높은 소득으로 계속해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시다가 11월 달이 되어서야 이제 확정된 줄어든 소득금액으로 납부를 하게 되시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조정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인데요. 지역가입자이신 사장님들에게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뿐만이 아니라 갖고 계신 재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갖고 계신 재산 중에 주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주택과 관련된 부채 금액을 공제 신청을 통해서 그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주택금액 전체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거고요. 신청하신 경우에는 이 부채만큼은 빠지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장님들께서 건강보험이 세금만큼이나 많이 부담된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세금처럼 공제감면 제도가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법인 전환, 소득조정 신청,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등을 활용하시면 조금이나마 부담이 줄어드실 것 같습니다.